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지금 바람 소리가 영상에선 안 들릴 것 같은데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붑니다. 이 시간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이 이곳 쿠칭에 온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만 2달이 됩니다. 제가 쿠칭에서 올린 영상들에 그래도 이렇게 제 예전 영상들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런 쿠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알게 됐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일단 저희 가족이 쿠칭에서 이런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곳도, 예를 들어서 서울도 어떤 사람에겐 되게 좋은 곳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곳이 될 수 있듯이, 이곳 쿠칭도 저는 솔직히 생활적인 면에선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 적응이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지만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은퇴 비자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요. 저희는 그냥 새 가족이다, 이곳 관광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90일짜리 관광 비자로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이제 아이는 학생 비자를 받고, 지금 제 와이프는 가디안 비자 지금 이제 접수가 들어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관광 비자입니다. 근데 이곳 쿠칭이 저희도 직접 와보고 이제 사전 답사를 와봤다거나 그러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에 쿠알라룸푸르와 페낭을 한 총합해서 만 4주 정도 머물러 본 게 전부고요. 이곳 쿠칭은 저희도 아무런 현지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온전히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 검색만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곳에 당연히 저희는 아이 교육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학교들과는 작년 가을부터 계속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12월에 올 때는 벌써 학교랑 거의 넉 달 가까이를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모 입장에서 저도 신뢰가 쌓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학교 때문에 이곳에 온 거기 때문에 조금 또 다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에 조기 유학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지만, 또 저희는 아이가 어쨌든 아주 어린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꼬맹이, 제가 꼬맹이라고 말하는 건 보통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어쨌든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고 조금 그냥 단지 이곳 말레이시아에 영어를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 아이는 캐나다에서 거의 모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분들이 그냥 보실 때에는 그냥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아이입니다. 따라서 저희 아이는 이건 말레이시아에 영어를 배우려고 국제학교에 온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학교 선택 시에 있어서도,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의 지나친 입시 교육을 피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주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경우는 고등학교 때는 한국이든 말레이시아든 캐나다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곳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저희 아이의 향후 진로에 있어서 한국과 캐나다보다는 이곳 말레이시아가 가장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곳 쿠칭을 그냥 단지 쿠칭의 국제학교 모든 곳이 가성비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제가 한 20곳 이상, 20곳 훨씬 넘는 국제학교들을 방문해 봤지만, 여기 있는 쿠칭의 국제학교들이 제가 볼 땐 분명히 가성비가 좋고 그 면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쿠알라룸푸르랑 그리고 수방자야, 푸총, 그리고 페낭을 둘러봤지만 생활적인 인프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곳 쿠칭이 열악합니다. 그곳들에 비해서는. 조금 제가 과장되게 말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제 눈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도시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곳 쿠칭 생활이 정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 장소들이 늘 일정합니다. 저도 나름 동네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요.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동네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제가 맨날 영상을 찍는 곳을 보세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까? 즉 여기 말레이시아 쿠칭에서는 마음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이곳도 공원은 있죠. 공원은 있지만 항상 공원에 차 타고 가서 그렇게 산책을 즐길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제가 살았던 한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좀 한 바퀴 돌아도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선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습니다. 물론 그랩 비용이 너무 저렴해서 굉장히 유용하고 요긴 합니다. 처음에 차가 없더라도.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이 여기서는 있긴 있는데요. 정말 한국분들 기준으로 이용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이용하지 못할 수준이에요. 뭐 외관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 노선들이나 이런 게 전혀 생활에 아마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이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은 뭐 대중교통수단 없으면 자가용 있으면 되니까 뭐 전혀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으면서 내가 이용하지 않는 거랑 있는데 내가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거랑 아예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캐나다 이민 생활할 때도 캐나다도 대중교통수단이 한국만큼 그렇게 한국의 대도시들만큼 좋지 못해요. 특히 제가 있던 지역은 지하철도 없었고요. 온전히 버스에 의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리고 외국 생활도 저는 오래 했고요.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 생활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한 저한테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 말은 해외 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에게, 그런 가족들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적으로 얘기해서 한국에선 뭐 한국도 코스트코가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코스트코, 이케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아이 책상을 고르다가 결국 이케아 제품을 구했는데 그거 조립하면서 이케아 제품 조립하면서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거 하나 구했는데 기분이 좋았다. 한국에서 이케아 뭐 이렇게 조립장 같은 거 사고 기분 좋으신가요? 그거 구해가지고 와 득템했다, 와 오늘 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코스트코 장보고 나오시면서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장보고 나오시면서 야 오늘 이런 곳에서 장봐서 정말 기분이 째진다 이러신가요? 아니죠. 이곳에선 그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그냥 매일매일 누렸던 그런 일상들을 이곳에서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물론 뭐 이런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또 괜찮은데 뭐 이제 저희도 익숙해지고 있죠. 하지만 처음 와서, 외국 생활은 처음 와서 그 한 달이 힘들어도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 후유증이 되게 큽니다. 물론 가족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들이나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혹시나,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이거 쿠칭에 대한 어떤 환상을 주거나 야
좋은 곳인가? 제가 그렇다고 쿠칭은 나쁜 곳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저희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예. 저희 가족이 살고 있고 저희는 이곳에 당연히 정을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오신 분들한테는 이곳 쿠칭은 그냥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부분을 그래도 좀 현실이니까요. 아무리 뭐 교육 때문에 왔던 뭐 진짜 직장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제외하고 내가 어떤 초이스로 나의 선택으로 오시는 거라면 분명히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아이 학교 때문에 왔고 지금 1월 초에 학교 생활 시작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그 부분은 잘 지금 학교 잘 다니고 뭐 그러면 저희는 된 겁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온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는 무조건 그냥 맞춰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저희 같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면 가능하겠죠. 저희도 지금 와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래도 선택지가 있다면 늘 신중하게 생각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제 뭐 공항 근처를 지나가거나 그러면 2달도 채 안 됐는데 이곳 쿠칭에 온 게 굉장히 오래전 같습니다. 그게 이곳 쿠칭이 너무 생활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다고 뭐 정말 막 뭐 눈물 빠지게 힘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뭐 외국 생활이 저희 가족 자체가 외국 생활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되게 오래전처럼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뭐 사람이 가족이 느끼는 게 비슷비슷하겠죠. 그리고 저는 그냥 가족들한테는 농담이지만 제가 간혹 이렇게 나와서 운전하거나 그럴 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운전하지만 이제 나와서 차를 몰거나 그럴 때 내가 말레이시아에 있네 순간순간 느낍니다.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캐나다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건지 그냥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저만 그런 건지 어쨌든 뭐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날씨 많이 걱정하실 텐데 뭐 날씨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우기라고는 하는데 비가 그렇게 겁날 만큼 많이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요. 그리고 뭐 덥다는 것도 요즘은 한국도 왜 뭐 열대야라고 그래서 여름에 정말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곳 날씨가 한국의 여름 날씨보다 더 짜증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 도마뱀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모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좀 많이 물리는 날은 많이 물려서 조금 많이 긁습니다. 뭐 원숭이 가족도 아닌데 많이 긁어요. 그렇다고 뭐 한국도 뭐 모기가 없진 않잖아요. 그거는 뭐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뭐 음식은 이제는 괜찮습니다. 음식은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갔던 데가 그렇게 초이스가 좋지 못했던 건지 그렇게 만나거나 그러질 못했었는데 그래도 뭐 주변 분들이 권해주시고 뭐 그런 곳 가보면 또 입맛에 맞는 곳도 있고요. 또 저희가 어떻게 우연히 갔다가 또 이 집 괜찮다 하는 집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페낭 갔을 때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긴 천국이다, 말레이시아는 다 이럴 거다 이렇게 착각했었는데 처음에 쿠칭 와서 조금 음식 제가 막 호언장담했거든요. 그 와이프한테 이제는 부엌에서 해방이다, 이런 음식 하는 거로부터 해방이다 그랬는데 여전히 해방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그래도 자꾸만 이렇게 여러 곳을 가다 보니까 저희 입맛에 맞는 곳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있는 곳들도 있고, 예,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조금 처음보다는 좀 더 생긴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집은 처음에는 저희는 서비스 아파트먼트,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왔을 때 호텔에서 이제 며칠 묵고, 그 다음에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오시면 가장 많이 사시는 이제 콘도도 한 달 조금 못 되게 살아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 옆에 좀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콘도보다는 또 이 타운하우스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콘도는 또 콘도대로의 또 장점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숙소는 그냥 숙소 자체만 생각하면 약간 뭐라 그러죠? 이 말레이시아 저희가 산 곳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벌레들이 집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특히 뭐 개미나 이런 거, 그리고 뭐 도마뱀류. 예, 이 높은 콘도에도 도마뱀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개미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세 곳에서 다 뭐 처음에 호텔, 콘도, 지금 타운하우스까지 개미. 뭐 양은 좀 다르고 성가심은 좀 다르지만 다 공통적으로 어쨌든 개미가 등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도마뱀, 빠지지 않는 녀석 도마뱀. 뭐 모기 파리는 뭐 그거는 뭐 어디든지 있는 거니까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 또 이제 대비해야 되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뭐 저희가 개미 때문에 고생을 해본 적은 없고 도마뱀은 뭐 더더욱 없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도마뱀 녀석이 자주 출몰합니다. 그런 게 좀 뭐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뭐 익숙해지면 솔직히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작은 녀석들은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간혹 큰 녀석이 집에서 실내에서 보이면 그때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녀석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큰 녀석이. 네. 좀 그런 적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뭐 물론 모르죠. 그런 것 때문에 막 예, 저희 집에도 도마뱀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 그런 가족에게는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누군가에겐 큰 스트레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은 말레이시아는 꼭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학교들도 부모님들이 라이드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스쿨버스라고 있긴 있는데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라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삶의 일부입니다. 저는 처음엔 국제학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그냥 일반 내셔널 커리큘럼 따르는 그냥 일반 학교들도 그렇게 부모들이 라이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참고로 학교 시작 시간이, 첫 수업 시간이 굉장히 이릅니다. 제 아이 학교 같은 경우엔 아침 7시 반에 첫 수업 1교시가 시작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우리 7시 반까지 뭐 학교를 가는 학교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업이 7시 반에 정규 수업이 진행되진 않잖아요. 뭐 마침 자습이 있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학교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 것도 조금 다르고요. 이제 뭐 그래도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저희는 뭐 여기서 아이가 A 레벨을 잘 마칠 때까지 또 잘 지내는 게 또 저희의 어쨌든 여기 온 목표니까요. 또 예, 매일매일 뭐 잘 지내야겠죠. 어쨌든 그냥 저희 여기 이제 만 일주일 빠지는 2달 차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곳 말레이시아의 쿠칭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